답은 없죠. 이분이 뭐, 월북 작가이다 보니까 이제 서 있는 입장은 이제 사회주의적인 입장인데, 뭐 그런 입장에서만 본다 그러면 이제 소설이 별 가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순수한 소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쥐불이라는 건, 어, 지난해에 뭐 잔재를 다 없애고, 그러니까 뭐 곡식을 자르고 난 밑둥이라든지, 또 그 논이나 밭두렁에 있는 이제 풀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것들 그 속에는 썩은 병균이라든지 벌레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축제 겸 놀이 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쥐불놀이를 했죠. 아마 뭐 저도 어릴 때 쥐불놀이 많이 했는데 우리 또 도시 출신인 목사님들은 또 얘기만 들었지 실제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이제 쥐불에게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동네에서 쥐불은 뭐냐면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남녀의 불륜하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 도박인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마을 회의를 한 것이 일종의 쥐불과 같은 거죠. 근데 근본 해결은 안 되고 이 농사가 잘 되려면 쥐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땅을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어가지고 새로운 땅을 만들고 농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정광조라는 사람이 와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제 얘기를 뭔가 풀어가는데 이제 작가의 의도는 이제 조선 초기에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훈구파라고 그러죠. 훈구파는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일을 계속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유학자들이고 이제 살인파는 시대를 바꿔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인데 결국은 뜻을 이해 못하고 죽었죠. 그것처럼 홍광조라는 이름을 괜히 쓴 건 아니고 개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보이려고 이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문제이자 그 사회의 문제는 어떤 그렇게 회의를 모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월급을 물리고 혼내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잠시는 뭐 쥐불놀이처럼 뭐 벌레를 잡는 것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경제 문제가 개혁이 안 되면 노름은 계속 할 수밖에 없죠. 도덕질은 뭐 법에서 크게 다루지만 사각지대가 노름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잃고 그러면 한 사람은 따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돌쇠 나오고 응삼이 나오는데 응삼이 같은 사람이 항상 있죠. 사회에는. 지금 우리가 뭐 주식이라든지 뭐 복권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걸 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잃고 한두 사람이 따는 거거든요. 일종의 변형된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음성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모여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도박하지 말라. 뭐 이제 우리 날로 하는 건 도박인데 또 크게 하는 건 뭐 주식한다고 뭐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또 코인 하라고들 하고 또 뭐 스포츠 도박 일종의 스포츠 복권이고 이런 거 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지려면 뭐 그걸 뭐 여론을 조성하고 뭐 크게 보면 여론 조성이고 작게 보면 동네 회의를 모으는 건데 지불놀이 해가지고 잠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해갖고는 안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근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드는 개혁의 대상은 뭐냐면 이 농지 소유자가 소장인들에게 이 땅을 부치도록 줬을 때 도지라고 그래요. 도조라고 도지라고 하는데 그 1년에 거기에 대한 세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계속 이 땅의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우리 이제 도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새 들어 살다가 주인 바뀌면 또 올려요. 우리 같은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매년 그게 걱정입니다. 올해도 어, 무슨 아파트 오르고 뭐 다들 하다 보니까 또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지방에도 보니까 조그만 교회인데 갑자기 뭐 세를 매달 7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죠. 아니면 나가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느 사회나 똑같아요. 농경문화 때는 그게 문제고 또 소를 빌려주는데 요즘 은 차를 빌려주는 거 똑같죠. 거기에 대한 세를 또 많이 올려받는 거죠. 거기다가 국가에서 세금을 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기 힘든 사회가 되니까 살아야 되고 자살하고 죽을 수는 없으니 편법을 써서라도 법에 크게 저촉되는 일이 아니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노름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 삶의 수단으로서.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광조의 얘기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세금을 좀 낮춰주고 국가에서 개입해서 이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나 소를 빌려준 사람들이 도지를 적게 받도록 그 수탈하지 않도록 그 국가에서나 정부에서 관청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본능적인 거니까 사람이 에, 남녀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건 좋아야 사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 전에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먹기 싫은 밥은 갖다 버려야 되는데 보기 싫은 사람은 갖다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것은 이제 잘못된 만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는 걸 보면 다른 집들은 그래도 잘 사는데 되게 이제 그 시대에 이런 불륜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보면 그 조혼, 특히 이제 민며느리라고 그래서 한 10살 이전에 아이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제도고 대릴사이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어린 아이 모습만을 데려다가 자기 딸에다가 좀 크면 결혼시켜서 데리고 사는 거죠. 이런 제도들은 되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입을 하나라도 덜으려고 그러는 식으로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보기 싫은 사람, 그래도 이제 돌쇠의 부인 수님인데 수님이 나오면 이제 못생긴 걸 나오죠. 뭐 마마를 알아서 이제 하여튼 뭐 얼굴이 얼기도 하고 뭐 또 입술도 뭐 튀어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봤을 때 에, 아침에 깨서 얼굴을 봤을 때 부인을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가 되면 같이 살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고 이쁜이도 철모를 때 그냥 와서 먹고 살 걸 와서 봤는데 말도 머리속하고 그래서 돈 노름도 할지 모르는 거지 가서 막 220원을 잃어버리고 하여튼 또 하여튼 그런 게 같이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결혼을 억지로 시켜놓고 살아라. 개 돼지도 아니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사각지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뭐 과거에 이때는 모르겠는데 간통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잘못된 결혼은 뭐 같이 안 살죠. 또 가서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자체를 바꿔줘야 사랑하고 좋은 사람끼리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이미 이런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결혼, 그리고 또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그냥 동네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권면하고 안 그러면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어떤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물론 이제 사회주의에 주장하는 건 이제 뭐 공산주의처럼 그냥 가진 걸 다 빼앗아 나눠주자는 건 이제 실패한 거고 이제 그런 정도까지 나가서는 안 되지만은 적어도 정부나 기관에서 할 일은 근본적인 개혁을 대책을 마련해 주고 노름하지 마라, 불륜 저지르지 마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쥐불놀이 하는 거밖에는 효과가 없다. 이게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이제 뭐 사회주의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또 이것이 실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맞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경험해 본 바는 제가 나이 먹고 뱃살이 껴서 이건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여담이라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뭐 좋다는 거 이런 거 좀 다 해보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빗대 얘기한다면 내가 이 체계를 바꿔야 된다. 내 삶의 체계를. 그래서 이제 뭐 핑계대고 운동하지 않고 뭐 늘 나와 있어요. 운동하라. 그다음에 식생활을 개선하라. 두 가지를 늘 얘기하는데 이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이 어떤 교통량 후유증으로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병원 갈 때마다 체중 줄이세요. 제가 이제 딱 맞는 건 제 키나 봤을 때 한 64kg, 5kg면 딱 좋거든요. 근데 제가 70kg까지 나갔는데 뭘 좀 덜 먹고 뭐 그런다고 해도 항상 그래요. 60.
69에서 70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구조를 바꿨어요. 두 개를.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 매일 집에서든 밖에서든 1시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식생활에서 항상 지적이 되는 게 밀가루 먹지 마라. 음료수 먹지 마라.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야채하고 과일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밀가루를 끊었습니다. 제가 이 국수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라면이라든지 국수라든지 뭐 콩국수 같은 거 일체 먹질 않아요. 그리고 빵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이 어떻게 보면 빵 사오면 그냥 한 조각 정도 먹고 과거엔 많이 먹었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성의가 고마워서 먹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음료수는 이제 완전히 안 먹습니다. 뭐 항상 뭐 먹고 나면 속이 좀 답답하니까 이제 콜라나 뭐 이제 이런 걸 먹었는데 지금 일체 먹질 않아요. 어디 고깃집에 가도 고기만 먹지. 음, 따로 좀 먹고 싶은데 아, 나 안 먹는다. 살 뺀다. 이렇게 하고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한 2달 좀 됐어요. 근데 어느새 제가 재보니까 살이 3.5kg 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이 가벼워지면서 무릎도 덜 아프고 이제 발목도 덜 아프고. 그러니까 체중 1kg당 발목이나 무릎이 받는 하중은 4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4kg를 빼려고 전 목적인데 3.5kg 빠졌는데 4kg를 빼면 4, 4, 16. 그러니까 16kg를 내 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우리 손자가 큰 애가 한 13kg, 4kg 되는데 그 녀석을 내가 매일 업고 다니는 거 똑같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몸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조금씩 쥐불놀이 하듯이 아유 뭐 애들이 아유 아빠 살 좀 빼야지 배가 뭐야 그럼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하고 그렇게 해갖고 안 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제 자신이 달항했더니 결국 살 빠지는 걸로 나타나면서 무릎이나 이 하여튼 뭐 발목도 좋아지고 이제 건강도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요즘에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안 먹어도 배가 뭔가 불러가지고 그득하니 뭐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허기를 느껴요. 허기. 근데 그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려울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느낀 허기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허기지고 저녁 때 이제 밥 먹을 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허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뭐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이 쥐불놀이 얘기를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이나 사회주의적인 시각에서만 보면은 그냥 뭐 사회주의가 좋다고 선전하는 거 볼 수 있지만 이걸 이제 우리 자기의 실존적인 문제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감리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상태에서 뭐 본부에 뭐 직원을 줄여 못 줄여요. 뭐 아이고 뭐 연애를 없애라. 아니 감독하고 싶은 사람이 많고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없애?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소용없죠. 결단하고 뭐 기도합시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감리사 학생할 때뭐 서로 합의가 되다가 말았는데 교단을 새로 만들어야 돼. 완전히 개혁해가지고. 그 만들 때부터 이 그냥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연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만 먹는 하마지.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뭐 각 교회에서 뭐 이렇게 총회나 무슨 연회 회비 걷어가는 거 다 없애고 정말 이 총회가 어떤 각 교회들이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지 개혁이 돼야 되는 거지. 모여가지고 지불놀이 하듯이 해갖고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모이고 뭐 상의하고 하는데 그 개혁이 안 되죠. 그런 거 마찬가지. 교회도 변화가 되는 그렇게 개인이 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이 말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나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교단 문제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전반적인 개혁이 돼야지 지금 아이들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결혼해라, 애 낳아라. 그러면서 지금 보면요. 뭐 일부 어디 시골에 가서 나면은 뭐 천만 원 주고 천만 원 주고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애기들 낳았을 때 기저귀가 엄청 비싸요. 그리고 분유가 또한 엄청 비싸. 애들 키가 어려운 거예요.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애들 어떻게 그것을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있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애도 나라고 그러고 애도 국가에서 키워주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뭐 인구 절벽이다. 그리고 뭐 노동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백날 떠들어봤자 각 개인이 느끼는 이 실질적인 고민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일단 아니, 국가의 인구 늘리려고 애를 낳아야 돼? 그래서 결혼해야 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서 이 정광조가 얘기하는 것처럼 조광조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부적인 개혁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지. 여기도 보면 이 동네도 그냥 소장농들이 그 도지는 자꾸 올라가지. 소 빌렸으면 또 돈 더 많이 내지. 나라에서는 뭐 피를 짜내듯이 그냥 또 세금은 올라가지.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제 문제, 근본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우리에게 실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 우리 자신도 저는 뭐 살 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공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는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결심한 게 이제 두 가지를 했어요. 뭐냐면 이 정신에 가장 그 해를 주기도 하고 시간을 뺏는 것이 이제 TV입니다. TV. 그래서 TV 뉴스라든지 뭐 드라마 또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뉴스는 꺼낸 지 오래됐고 들어봐야 백회 무익해. 전문가라고 나와서 하는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에 뭉쳐야 탄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좋아했는데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일거리로 보고 했고 또 이제 수요일날 저녁 때는 여자들이 그 축구하는 게 재밌어요. 그렇게 억시게들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그걸 정기로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로트 경연대 그걸 봤는데 그냥 요즘 없어지게 됐고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제일 재밌어 보는 걸 안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제 그러다 보니까 TV를 안 봅니다. 그 시간이 확보가 됐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이 리모컨 켜고 나면 한 프로그램 한 30분에서 1시간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리고 이제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뭔가 또 손흥민 뭐 경기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해서 이제 TV를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이제 에, 뭐 재밌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꼭 필요한 것만 너무 안 보면 이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니까 조금 보고 이제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그런 어떤 이 확보를 했습니다. 어떤 어, 에너지와 시간을 확보했고 이제 음식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 조절하면서 어, 가장 해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아유 뭐 얼마나 산다고 내가 밀가루 안 먹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먹고는 이제 콜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부터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면 의미가 있는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박수 한번 합시다.